자, 오늘의 게임은 스태퍼 케이스 초능력 추리 어드벤처라는 게임이고요. 오늘은 토끼레비님과 함께 더빙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네. 버그 때문에 말이 안 들렸어요. 네, 잠시만요. 야친님 목소리는 들렸는데 제 목소리가 성실히 안 났어요. 네, 잠시만요. 사운드 좀 체크하겠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는 괜찮나요? 이제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한번? 조금 더 줄여야겠다. 한 번 더, 마지막 라스트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도 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에차, 가보자. 게임 소리 좀 줄일게요. 케이스 1 백스테이지 변두리 탐정 사무소의 조수 녹트릭은 만화현상 관리국의 편지를 받고 런던으로 향한다. 바로 시작이 맞나? 어쨌든 가봅시다. 스킵 안 할 건데? 스킵하지 않는다. 봅시다 한번. 이 게임은 살인 사건의 트릭을 밝혀내는 추리 게임입니다. 스스로 메모를 하며 사건의 진상을 추리해보세요. 이거 이제 노트까지 기록해야 해. 잠시만. 변수인데? 그럼 변수인데 이거는 런던 처음인가? 제가 노트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레빈님이 하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쓰레기. 알겠죠? 네. 손님, 런던에 오는 건 처음이지? 네. 그런데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어떠신가? 런던의 경치를 처음 본 소감은? 네. 듣던 대로 대단하네요. 건물도 매연도 빅벤은 안 보이지만. 그렇지. 중요하지. 이때는 유감이지만 이 근방에서는 잘 안 보일 거야. 그나저나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여기 오래 머물 생각인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야? 네네.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온 거라서요. 아마 해고당할 때까지는 여기에 살지 않을까 싶네요. 오호,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데 대단한걸? 내가 손님 나이일 때는 그래. 그때는 전쟁이 한창이었지. 글쎄, 그때는 말이야. 런던의 택시기사라면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택시를 잘못한 것일까? 그런데 새 직장 이름이 뭔가? 1실링만 더 내면 건물 앞까지 태워줄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공원 앞에 내려주셔도. 비싼 돈 내고 택시 타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손님처럼 런던에 처음 온 사람은 뭣도 모르고 다니다가 기회 매는 게 대부분이라니까. 거의 강매로군. 거절하면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 그럼 부탁드릴게요. 거기 이름이 아마 그 기관 이름이 뭐였더라?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것 같은데 편지를 봐야겠네요. 자, 현재 주어진 질문과 연관된 단서를 찾아 단서를 문서에서 찾아 단서 조합을 해야 한다. 하단 리스트에 조사할 문서를 선택하면 문서를 확대할 수 있다. 확대한 문서에서 조합에 사용할 단서를 선택하고 좌측 UI에서 단서 조합을 클릭한다. 자, 사원증. 나는 만화현상 관리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네요. 수사과장, 만화관리국. 저거 수사관장 다시 누르시고, 저 체크돼 있으니까 다시 눌러서 끄시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회사의 이름은 마지막에 저렇게 척척 하면서 저렇게 됩니다. 만화현상 관리국. 여기 사람들은 줄여서 관리국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기사님, 관리국 건물 아시죠? 그 앞에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님. 응?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뭔가 불편하신 점이라도? 아니요, 뭔가 갑자기 예의 발라지신 것 같아서 자주 오락가락 하시나요? 저희 런던의 택시는 언제나 손님을 여왕처럼 모신답니다. 아, 죄송해요. 여왕이 아니라 왕이시네요. 아, 그렇군요. 웃기고 있네. 관리국의 이름을 듣자마자 태도가 변했어. 관리국. 소문대로 평판이 좋은 기관은 아닌 모양이네. 이런 수상한 기관에 수상한 편지 하나 받고 런던까지 오다니. 나도 제정신은 아니군.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건 올해 목표였으니까. 도착했습니다, 손님. 왼쪽에 보이는 회색 건물이 관리국 런던 지부입니다.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1실링이었죠? 환전한 돈을 어디다 둬라? 가방 앞주머니를 한번 보시죠. 앞주머니? 아! 진짜 여기 있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겨우 이현님을 신기해하시면 안 됩니다. 런던에 오래 머무실 생각이라면요. 네? 그게 무슨... 아무쪼록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손님에게는 그렇게 나쁜 도시가 아닐 테니. 그래서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로지컬. 만화연삭 관리국 런던 지부 1960X년 10월 30일 15시 10분이네요. 여기가 관리국 내가 오늘부터 일하게 될 장소구나. 우리 탐정사무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구만. 올려보다가 뒤통수가 등에 닿을 것 같아.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 며칠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들어가기 싫어졌어. 저 사람 지금 날 보고 있는 건가?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냥 내 착각인가? 아니 아직도 쳐다보는데 내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볼까? 아니 그랬다간 만약 아니라면 먼저 발걸어도 돼. 혹시 저한테 뭔가 용무라도 있나요? 응, 있어. 그럼 그쪽이 먼저 말 걸면 되잖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인 것 같아서 말이야. 오킨본 신입수사관. 머리에 만년필을 꽂고 있고 시장은 165cm 정도? 이름은 노트. 뭐 그런 느낌이지. 노트리 케이스입니다. 당신은 만화사건 전담반의 사람이시군요. 소리야 레드핑크. 앞으로 잘 부탁해. 아니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 할게. 네? 그러고 보니 영국에서는 악수를 잘 안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건 없어. 너하고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게 극도로 꺼려지는 것뿐이겠어. 와, 아마터면 오해할 뻔했네요. 대법상 같은 거야. 귀찮겠지만 네가 참아. 참으라니. 그나저나 수사관이 결박징여도 되는 건가? 인사는 여기까지 오고 이만 들어가 볼래? 내 뒤에 꼭 붙어서 따라와야 할 거야. 네, 관리국 내부는 복잡하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 뭔가 이상한 사람이네. 아무리 그래도 이 나이 먹고 미아가 될 리가. 야,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미아가 됐다. 뭐 이런 건물이 다 있지? 어디를 가도 똑같은 복도에 똑같은 문만 보이는데 안내문이 하나도 안 붙여있어. 레드핀치 씨는 입구에서부터 놓쳐버렸고 이렇게나 많은 방이 많은데 어떻게 지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 잠깐, 저기 붙여있는 건 설마 안내도? 역시 이렇게 넓은 건물에 안내도가 없을 리가 없지. 어라? 뭐지? 뭐야? 뭐라고 적혀있는 거지? 여기 영국 아니야? 왜 영어를 제대로 안 쓰는 건데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촌놈이라 대도시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됐어, 이제 그냥 건물 입구로 돌아가자. 레드핀지 씨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길치였습니다. 이 안내도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지? 아마 안내도 적혀있는 이건 이곳의 직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번호일 거야. 그렇다면 만화사건 전담반의 사무실을 찾을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 일단 나도 이곳의 직원이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분명 편지에 동봉돼 있던 물건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만화사건 전담반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가 나타내는 정보를 안내도 위에서 선택하자. 두 개의 정보를 연결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야. 찾으러 가봅시다. 뭐야 이게? 그러면 두 개의 문제를 고정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이제는 이거랑 지금 보니까 NA01 타는 거랑 NA01 이건가 보다. 이러면 코드 번호랑 같이 합쳐져 있는 거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다. 직원증의 이 기호, 안내도에 적혀있는 것들과 형식이 비슷해. 그리고 기호 바로 위에는 내 소속이 적혀있어. 만화사건 전담반. 설마 이 코드는 전담반의 고유 번호인 건가? 그리고 안내도 상에 같은 코드가 적혀있는 이 방, 아마도 여기가 만화사건 전담반의 사무실이라는 거겠지? 설마 바로 앞에 있는 문이 정답일 줄이야. 시트콤의 명분 조연이라도 된 기분이군. 뭐 그래도 일단 들어갈까?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손들어. 야, 끝난 거야? 어라? 오자마자 총을 겨누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군, 신입이라. 억양이 특이한데 이국에서 온 건가? 좋은 대하수단은 총에서 나온다. 물리적 초능력이네 확실히. 네, 뉴멕시코에서요. 거기에 있는 탐정사무소에서 일했어요. 뉴멕시코. 그럼 홍차는 아이스티로 하는 게 좋을까? 아, 죄송한데 홍차 말고 커피도 있나요? 물론이지. 다만 내려둔 지 오래돼서 향이 다 날아갔을 거다. 지금 새로 온도를 내리마. 아니요, 향이 날아간 것도 괜찮습니다. 그 성함이 고가서스 브리안이다. 수사 중엔 현장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지. 아, 감사합니다. 브리안씨, 뭐라 해야 하나? 계속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분한테 권총 좀 집어넣어 달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럼 쏘지는 않을 거죠? 나는 테나 헤르메누스 드로티즈를 담당하고 있어. 그냥 테나라고 불러. 안 쏜다고 안 말하네. 반갑습니다, 테나씨. 그런데 쏘지는 않으시는 거죠? 확실하게 말해주는 편이 좋을까? 아니요.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반장이 돌아와서 내 신원을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일 거다. 관리국은 보안이 엄격하니까. 그것보다 커피는 입에 맞는지 모르겠군. 생과사, 그 경계 맛이네요. 그건 꽤 추상적인 표현이군. 저는 꽤 직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방금 밖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 다녀왔어. 레드핀 씨? 설마 반장이라는 게... 응, 난데? 아니, 보통 그런 건 가장 처음에 말하지 않나?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어디 갔나 찾고 있었는데 설마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을 줄이야. 사원증에 적힌 번호와 안내도를 대조해서 찾았어요. 사원증? 아, 부속 코드를 본 거구나? 그런데 왜 총에 겨눠진 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저도 그게 묻고 싶은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혐의는 풀린 것 같군. 실례했다. 아, 미안. 사원증 환영식과 환송식을 동시에 할 뻔했네. 웃을 수 없는 농담이군. 반장, 조금 갑작스럽군요. 신입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나도 20분 전에 처음 들었어. 과장한테. 나 참, 그 양반도 여전하네. 그래도 증언 자체는 고마운 일이군. 2년 전부터 우리 3명뿐이었으니까. 다들 인사는 했지? 이쪽의 노트는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 일하게 된 신입 수사관이야. 노트렉입니다. 노트렉 케이스. 그래, 주의할게, 노트. 저울 대로 부르세요. 그러고 보니는 아직 가장 중요한 걸 못 들었잖아? 가장 중요한 거요? 스킬 아니야, 스킬. 넌 어떤 걸 할 수 있어? 스킬이라고 하면 제가 특별히 기술을 배우거나 한 적은 없는데요. 태어난 동네에서 벗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응? 아! 중장비 자격증이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설마. 역시 필요 없나? 중장비. 혹시나 해서 묻는 거 다만 케이스. 너는 스태퍼가 아닌 건가? 아닌데요?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네, 문제라기보다는 해고야, 너. 네? 능력이 없으면 버려지는 세상인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세상의 법칙을 왜곡하는 물질 만화.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상 현상은 어떤 시대에서는 기적이라 불렸으며 어떤 시대에서는 우리의 시대에서는 어떤 시대에서는 마법이라 불렀어. 우리의 시대에서는 이를 통틀어 만화 현상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 만화 현상 중 최근 눈에 띄게 출현 빈도가 늘어난 것이 만화 인간 스태퍼. 스태퍼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대로 만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초능력자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향하는 런던은 전체 인구의 1할가량 스태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태퍼가 거주하는 도시지. 그 정도로 이질적인 존재가 섞여 있음에도 런던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 어느 기관이 스태퍼를 포함한 모든 만화 현상을 관리, 통제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만화 현상 관리국, 통칭 관리국인 거야. 그래요. 술만 마셨어? 조심하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노트릭
수수께끼를 가만 놔두지 못하는 내 천성을 알기에 내가 런던에 가는 걸 말리지는 않겠어. 하지만 조심해라. 너는 그곳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분명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헉. 얼마나 불안하면. 스태퍼 케이스. 이제 프롤로그 시작이 끝났나 보네요. 프롤로그가. 만화 사건 전담반 1960X년 10월 30일 오후 4시. 오래간만에 한바탕 소란스러웠네. 노트는 지금쯤 돌아가는 배에 탔으려나? 저 아직 여기 있는데요. 아, 그러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배가 끊길지도 몰라. 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배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죠? 왜 갑자기 해고라는 건가요? 그냥 너 스태퍼가 아니니까 필요 없거든. 반장, 그 발언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그럼 브리안이 대신 내쫓아내줘. 친절하게. 케이스, 우리 만화 사건 전담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들은 게 있나? 편지에 적혀 있는 걸로는 평범한 수사관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맡는다고. 그 말대로 스태퍼 중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수두룩하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이지. 만화 현상이 얽혀 있는 사건.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만화 사건이라 부른다. 만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인계하지. 우리 같은 사람? 혹시 여러분은? 맞아, 스태퍼야. 3명 모두. 이제야 좀 알겠네요.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도 만화 사건 전담반은 해결할 수 있다. 즉, 여러분은 초능력을 수사에 활용하시는군요. 네가 초능력이라고 하는 만화 현상. 그걸 우리는 스킬이라고 불러. 몽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능력이니 마법이니 하면 사이비 같잖아. 그렇구나. 아까 스킬이 뭐냐고 물어봤던 건 그런 뜻이었어. 이제 대충 알겠지? 우리 친구가 아무리 두뇌 회전이 빠르든 진행비를 모으든 평범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라고. 스태퍼 중엔 투명인간도 있고 순간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너도 그런 사람들의 범행을 밝혀낼 자신은 없잖아? 오, 잘 도착했나 보군. 과장님이네요. 네. 남자 가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케이스. 이젠 케이스 수사관이군. 이 사람은 탐정사무소에 찾아왔던 이 사람이 나를 스카우트한 수사과의 과장님이시죠? 그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나? 좋은 타이밍이야. 과장이나 되는 사람이 날 채용하겠다고 주장하면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겠지. 더러운 자본주의 권력 맛을 보여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무슨 일처리를 이따구로 하고 잘도 얼굴을 비추시네요. 마침내 당신에게는 일말의 기대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 은퇴하시죠. 과장님, 완전 쿠데타 작전의 민신이잖아. 이거 참 다들 신입이 와서 들떴나 보군. 그건에 대해 의정을 묻고 싶은데요. 스태퍼도 아닌 수사관을 고용한 이유가 뭔가요? 레드핀진 반장, 그 말은 케이스 수사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 네. 일말의 망설임은 가져주길 바랬는데 그럼 이렇게 하지. 자네들이 케이스 수사관을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케이스 수사관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의 동료로 받아주기로 하지. 물론 실패한다면 자네 뜻대로 해도 좋다네. 어때? 괜찮겠지? 그 테스트의 내용은 제가 정해도 되는 거겠죠? 뭐든 괜찮다네. 이 친구는 천재거든. 아니, 천재까지는 아닌데요? 채널, 지금 무리안하고 같이 수사 중인 사건 있지? 그 서커스장 살인 사건? 잠깐. 제대로 하게? 전에 말했던 자료들 노트한테 보여줘. 나 봤던데. 그럼 고생들 하게나. 나중에 결과 잘 알려주고. 또 일만 버려놓고 도망쳤군. 뭔가 정신없지만 그 테스트란 걸 통과하면 나도 이곳에 남을 수 있다는 거 맞겠지? 좋아요. 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그 전에 일단 이 문서를 봐줘. 문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네. 관리 정보, 이름, 율리아 게러. 무슨 서류인가요? 이 사진 속 사람은? 이건 관리 정보라는 거야. 스태퍼가 가진 초제한적인 힘.
스킬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만화 사건 수사에 기부해주는 문서지. 모든 스태퍼는 자신의 관리 정보를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다녀. 이 문서는 유지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스태퍼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이 관리 정보지는 율리아 갤러. 현재 우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의 시체 최초 발견자이자 용의자 중 한 명이야. 갤러는 트럼프터라는 서커스단의 강대로 이자가 시작한 서커스단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사건의 피해자는 그 서커스단의 단장이었지. 이름은 장 헨리 후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관리 정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할게. 이름 안에 있는 건 스킬의 명칭이 기재되는 것이야. 갤러가 가진 스킬은 관리국에서 비가시성 물체 조작이라고 명명했어. 오, 그냥 염동적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스킬인가요? 명칭만 들어서는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주변인들이 진술되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물체를 마음대로 다루는 스킬이라더군. 이른바 염동력이란 거지. 그럼 그냥 염동력이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적으면 전문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너 제법 독설가구나? 상대지 않고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스태퍼는 런던에만 해도 1000명 넘게 있어. 이야, 염동력같이 포괄적인 명칭으로 스킬을 쓰시는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스킬의 이름은 이런 학술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대부분의 스킬은 명칭만 봐도 어떤 스킬인지 유추할 수 있어. 지금 같은 예외도 가끔 생기지만 이런 못 알아먹을 이름만 나오면 어떤 스킬인지 알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스킬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야. 윌리엄은 스킬을 이용한 뇌기를 서커스에서 보여주고 있었기에 비사실성 물체 조작, 염동력이라는 걸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었지. 그럴 거라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뭐 이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알아볼까? 위험 등급 스킬이 가진 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매긴 거야. 위험성이 전혀 없으면 unarmed, 날붙이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 보위, 그리고 소형 화기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다면 콜트. 스킬의 위험도를 무기와 비교하여 등급이 매겨진다. 위험 등급이 높은 스태퍼는 생활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지. 율리아 갤러는 콜트 등급. 이 사람의 스킬은 소형 총기 수준의 위험성을 가졌다는 건가? 다음은 사냥거리.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해. 이 율리아 갤러 씨의 경우에는 1m 내에 있는 물체만 조작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 아래에 소금이나 스킬 사용하기 위한 진영을 같은 건데 갤러의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위험과 소환되지 않은 스킬의 특성을 적어놓는 것이야. 관련 정보의 대상이 어떤 스킬을 가졌는지에 따라 메인 속에 담아지는 항목이지. 무언가를 조정하는 스킬의 경우엔 조정할 수 있는 물체의 특성이 적혀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스킬의 경우엔 만들어낼 수 있는 물체의 특성이 적혀있지. 이번 설명을 여기서 마치기로 할까? 이야, 이런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해야 해서 범인을 찾는 거에 도움을 되게끔 해야겠네요. 상당히 정보가 간략화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이것보다 더 자세히 적혀있는 정보는 없나요? 있지만 우리 권한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이게 한계야. 수사권은 관리국 내부에서도 실험적인 부라서 권한이 많지 않거든. 그렇군요. 그럼 이걸로 어떤 테스트를 보는 거죠? 너한테 율리아 갤러의 관리 정보를 보여준 건 이 여자가 우리가 조사 중인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여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총 3가지. 지금부터 너에게 우리가 조사한 사건의 자료를 하나씩 보여줄 거야. 너는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율리아 갤러를 의심하는 3가지 근거를 찾아내는 거지. 그렇군. 내가 실제 사건에도 도움될지 어떨지 보겠다는 건가? 어때? 할 수 있겠어?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테스트로 바꿔주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그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애초에 바꿀 생각도 없었지만요. 자신 있어 보여서 다행이네. 그 기운을 집에 들어가는데 쓰면 되겠어. 오케이지? 그럼 이것부터 보자. 이건 진술서인가요? 갤러 씨의 진술자는 율리아 갤러. 상황은 시체를 발견했을 당시에 관해 설명하는 중. 언뜻 보면 평범한 진술서처럼 보이지만 이건? 여기 이상박동이라고 적힌 항목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오, 제법 날카로운데? 인상박동이란 건 말이지. 진술자의 심장박동의 변화가 생겼을 때 체크하는 항목이야. 심장박동? 만화 사건 정답은 수사 자료는 수사관의 스킬을 사용해서 작성해.
이건 내가 스킬 사용 시에 작성한 특수한 진술서야. 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 여기서 특수한 진술서를 쓸 때 나는 스킬을 사용해 진술서의 심장 박동을 읽어내는 거지. 스킬을 수사자로 작성해. 그럼 기록된 이상 박동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상박도에 감지되는 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야. 진술서가 흥분 상태인 경우, 살인이나 도처럼 자극적인 단어를 입에 담았을 경우, 그리고 진술서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렇군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네요. 아니. 그런 고물보다 내가 더 정확도 높거든? 그냥 저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데?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돼. 테나는 거짓말 탐지기에 라이벌의식 같은 게 있거든. 없어 그런 거. 아무튼 이 진술서에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어. 그 수상한 부분을 지적해봐. 그게 첫 번째 퀘스트. 네, 해보죠. 나한테 이 진술서를 보여줬던 건 이 문서의 어딘가에 거짓 진술이 되는 거겠지. 심장 박동을 참고하면 거짓 진술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야. 이상 박동은 거짓말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니 조심하자. 거짓으로 힘내는 진술과 이를 증명하는 이상 박동,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 두 개의 정보를 연결하면 되는 거야. 아, 이런 머리 쓰는 거 쉽지 않은데. 어려우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갤러 정보를 두 개 보고 판단해보죠.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심장박동 같아죠? 4번이면 예스? 이상을 감지했다고? 아, 두 개가 다른 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발견했을 때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상은 없었고 커피를 전해주었다? 다른 거랑 같이 뭘까? 동네 두 개가 이용 가능하다. 촉매 없음. 뭐지? 커피를 전해주기 위해. 의미가 없는 게 애가 이게 있잖아. 이 친구 염동력을 쓸 수 있는데 커피를 주기 위해서 갈 이유가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않아? 어긋났네요. 이게 아닌가? 21시 뭐지? 피해자의 커피를 전해주기 위해 현장을 마셨어. 발견한 거에다가 하는 건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잖아. 뭘까? 이런 식으로 진술해야 하는 건가? 박동이랑 진술을 보라는 거니까? 아, 박동수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였구나. 이 진술 거짓말이네요. 오, 대답 빠르네. 어디 한번 볼까? 왜 이게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하니? 구차하네. 아니. 그냥 운 좋게 찍은 걸지도 모르잖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인정하면 안 되지. 그건 그렇네요. 제 생각의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이 진술서에는 2번의 이상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2번째 진술과 살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4번째 진술이죠. 만약 살인을 직접 부인하고 있는 4번째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겠지만 4번째 진술은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상 박동이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상 박동을 이용한 진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박동이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이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눈치챘구나. 4번째 진술과는 달리 2번째 진술은 자극적인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고 딱히 흥분할 만한 진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 박동이 감지됐다는 것은 이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즉 율리아 갤러 씨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수상하죠. 맞아. 정답이야. 나도 그 진술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갤러를 좀 더 추궁해봤었거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이거야. 추가 진술이군요. 문자로만 봐도 진술자의 흥분한 게 느껴져요. 그래, 진술자가 흥분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상박동이 감지가 돼서 진술서만으로는 진술의 전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지. 이럴 때는 다른 문서의 힘을 빌려야 하네. 그럼 여기부터는 내가 설명하는 게 좋겠군. 나 이겼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나는 우리 세 명 중에 태양태니까. 아니요, 우쭐낸 적 없는데요. 애초에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냐? 구타하네. 시끄러.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빨리 무리양. 네 자료나 꺼내라고. 뭐 그래야지. 그다지 남을 평가하는 짓도 하고 싶지 않지만 대충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군. 자, 케이스. 이게 2번째 문제다. 이건 사건의 사진이군요. 책상에 엎드려 쓰러지는 게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겠지.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율리아 갤러라는 거였지. 이 사진으로 볼 때 피해자는
피해자는 머리를 맞아서 죽은 건가? 그런데 이 녹색 잉크는 뭔가요?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표시한 거다. 지문, 발자국, 스크래치 등 그 종류는 다양하지. 내 스킬은 흔적을 강조해서 남들에게 정황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스킬을 사용해 찾는 흔적을 이렇게 흔적 사진과 함께 기록해 놓는 것이 흔적 사진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만, 흔적을 찾아내는 스킬. 하지만 단순히 흔적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단순히 흔적을 찾는 것뿐이라면 스태퍼가 아니라도 시간만 들이면 가능할 거야. 아마도 이건 흔적을 찾는 게 다가 아니군요. 이 자료에는 흔적이 생긴 시각까지 적혀있어요. 훗, 용케 알아봤군. 내 스킬을 사용해 보이는 흔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도나 색감의 변화가 생긴다. 나는 그걸 분석해서 흔적이 만들어진 시각을 알아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놓는다는 게 이 흔적 사진이란 건가? 확실히 이건 수사에 도움이 되겠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흔적 사진에는 한 가지 다른 문서와 모순되는 정보가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두 번째 테스트인 것으로 하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자. 이 흔적 사진은 브리안 씨가 직접 조사한 것. 잘못된 정보가 있을 리 없어. 다시 말해, 이 흔적 사진과 모순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정보는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 흔적 사진의 정보를 토대로 다른 문서의 거짓을 밝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걸 토대로 다른 진술들을 분석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이 시간대를 봅시다. 21시에는 커피를 마셨어요. 단장 피해자는 21시에 커피를 마셨어요. 갤러 발자국은 21시니까 9시니까 맞죠? 21시에 커피를 가져다 준 거다. 그날 다른 일 때문에 현장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가 틀렸군요. 갤러의 발자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인명만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틀렸다. 차분하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알아냈습니다. 좀 더 생각하고 말해도 괜찮다만 괜찮습니다. 이 흔적 사진과 모순된 문서는 이 진술서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모순됐는지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나? 테나 씨가 새로 받아낸 추가 진술. 그 중에는 이런 진술이 있었죠. 그날은 다른 일 때문에 현장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라고. 이 진술을 할 때 갤러 씨는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박동을 통한 진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흔적 사진을 보면 이것이 거짓 진술이란 걸 알 수 있죠. 이 흔적 사진에는 율리아 갤러 씨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갤러 씨의 진술대로 21시에 찍힌 발자국이 있네요. 사건 당일 다른 일 때문에 만난 적 없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현장에 남아 있는 갤러 씨 발자국은 이거 하나뿐이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 중에는 19시 30분에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19시 30분의 발자국과 21시 발자국. 갤러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 총 2번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 한 번밖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갤러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두 문서 사이에 생긴 모순입니다. 어떤가요? 혹시 틀렸나요? 아니, 정답이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짧은 시간에 용케도 거기까지 생각했군. 칭찬이 많았네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다. 내가 말한 대로 율리아 갤러는 19시 30분에도 현장에 방문했다. 그에 대해서 추궁했지만 끝내 갤러는 입을 열지 않았지. 피해자가 현장에 들어온 시간은 18시. 그 뒤로 나간 발자국이 없으니 19시 30분에도 피해자는 방 안에 있었을 거야. 그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떳떳한 일은 아닌 게 확실해. 그래서 다들 갤러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군요. 뭐 그것도 있지만 애초에 범인이 가능한 건 율리아 갤러뿐이니까. 네? 자, 이 사진을 보면 말이야. 피해자에게 접근한 발자국은 율리아 갤러의 것밖에 없잖아. 그런가요? 분명 후딘이라는 사람의 발자국도 있었다고 기억하는데요. 그건 피해자의 이름이야. 그 사진 속에서 불쌍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 현장에 피해자의 발자국이 남은 건 당연하잖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고. 남아있던 발자국을 보면 사건 당일 현장에 들어간 인물은 2명뿐이었어. 피해자 장 헨리 우딘과 용의자인 율리아 갤러.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현장의 바닥에 물이 쏟아져 있었어. 갤러는 굳이 그걸 밟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지. 발이 젖으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는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머리를 내리치려면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지. 테나, 그렇게 다 말해버리면 세 번째 테스트로 낼 부분이 없는데. 야, 분위기 타다보니구만. 미안하게 됐어. 나의 번뜩이는 추리력을 주체할 수 없었어. 이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쉽지만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 다른 자료가 없어. 그러니 추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테스트는 중지할 수밖에. 네? 반장, 잠시 화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이 사건 더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 율리아 갤러가 범인인 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이상 수사를 이어가기보다
마무리를 경찰에게 맡기고 다른 사건들을 힘을 쏟는 게 어떠한지. 아, 그건 나도 찬성. 아직 손도 못 댄 사건이 잔뜩 있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히 율리아 갤러는 유력한 용의자지만 테나 씨가 설명한 세 번째 근거에는 관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완벽하지 않았어? 관과한 부분이라니 그런 게 있었나? 예,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논리가 맞겠지만 이 율리아 갤러라는 사람에 한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럼 정확히 어떤 발언은 논리가 맞지 않는지 알려줄래? 이 녹음기에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어. 네가 신경 쓰인 부분을 출력해봐. 그리고 출력된 녹취록에서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지목하는 거야. 이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겠죠? 출력한 녹취록에서 신경 쓰이는 주장을 다른 문서의 정보와 연결하는 거야. 주장을 옹호한다면 긍정을, 주장에 반대한다면 부정을 선택하고 그 근거가 되는 정보와 연결하자. 일단은 내 아빠 제가 봤을 때는 저 노랑머리의 의견이 가장 의심스럽긴 하죠. 뭐지? 예심만 이 정보를 긁어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대학교 출력 이거에 대한 부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염동력을 사용하는데 굳이 들어가서 머리 쳐야 할까? 염동력 있으면 알아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웡님도 같이 추리하시죠. 같이 어떠십니까? 좋아. 맞네요. 율리아 갤러는 발이 닿는 걸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 보통 바닥에 적어있으면 멀쩡히 떨어져 있기 마련이잖아? 아까 2m잖아. 2m면 근접물리가 아니지.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다. 네, 그렇죠. 하지만 아마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접근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지? 용의자의 스킬이에요. 스킬? 비가시성 물체 조작. 특이한 명칭이지만 사실상 염동력과 같은 스킬이라고 했죠. 게다가 사정거리는 최대 2m. 이런 스킬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 위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대로 일반적인 때엔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정황이 용의자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단서가 되겠죠. 하지만 율리아 갤러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네. 염동력을 다룰 수 있다면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머리를 100번만 내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내려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접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갤러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갤러씨가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갤러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범행에 반드시 스킬을 사용했다는 보장은 없다.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평범하게 내려친 것이도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지. 게다가 바닥에 현장의 바닥이 적여 있었다면서? 신발이 젖으면 현장에 발자국이 남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현장에는 율리아 갤러 발자국이 남아있었고 그 때문에 갤러씨는 테나씨와 브리안씨의 의심을 사게 되었어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범인에게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수단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이야... 방에 들어가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스테판은 얼마든지 있어. 율리아 갤러가 수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문이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의 수사는 계속해야 된다고 봐. 그러네. 만약에 갤러가 범인이 아니면 큰일이니까. 괜한 말을 꺼내서 죄송합니다. 최근 저희한테 인기되는 사건의 수가 부쩍 늘어서 조급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 없잖아? 인력도 늘었으니까. 반장님, 그 말은 사실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합격으로 하고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말이지. 사기꾼이 그런데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 그렇게 됐는데 다들 의의는 없고? 저의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줬습니다. 합류에 반대할 이유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반대할 수 있겠냐고. 아니 우리 소리가 틀렸다는 거 알고 있었지. 원한 사건 시즌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었으니까 모르는 게 바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야 그 간단한 것도 모르는 바보라 죄송하네요. 면목 없습니다. 딱히 탓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어떤 우수한 수사관이라도 가끔은 잘못된 가설에 빠지기 마련이니까. 중요한 건 잘못된 논리를 증거할 수 있는가지. 이건 내 지론이지만 한 번에 올바른 길을 찾는 능력보다 중요한 건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가는 능력이야. 그리고 노트는 방금 그 능력을 입증했지.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만화사건 전담방에 온 걸 환영해? 노트? 아니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럼 환영 시간 나그냐고 슬슬 출발해볼까? 출발한다니 어디로요? 어디긴 수사를 계속하러 가야지. 사건 현장 트럼프 타워 극장으로. 차가
조금 좁네요. 괴로워.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창문에 기댈 정도의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동할 일이 많다 보니 사건에 대한 자료는 차에 보관하는 편이거든. 그런데 언제부터 내 서랍보다 차에 자료량이 많아져서 말이지. 그냥 서랍에 남아있던 것까지 이쪽으로 옮겼어. 네가 지금 앉아있는 좌석도 원래는 도난 사건 자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지. 좌석의 원래 용도는 사람이 앉는 거라고 생각해요. 틀박힌 생각은 버려. 많은 사건의 수사에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법이니까. 멋진 대사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군. 그것보다 지금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아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었지? 그 근처에 관련 파일이 있을 거야. 사건 번호는 A01-36. A001-36 이건가? 찾았어요. 다트퍼드 로드에 있는 트럼프 타워 극장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시체가 발견된 지 10월 29일 시체가 발견된 건 10월 29일 오후 9시. 극장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대기실. 최초 발견자는 피해자의 부하인 율리아 갤러. 피해자의 이름은 장 헨리 후딘. 서커스탄 트럼프 타워의 단장이자 사건이 일어난 소형 극장의 주인.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충격. 단 한 번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는 처참하게 박살났다. 사건 현장인 대기실에 출입이 가능했던 건 피해자를 제외한 트럼프 타워의 단원 3명뿐. 경찰은 이 3명을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트럼프의 단원들은 전원이 스태퍼로 이들은 평소 서커스 공연에서 스킬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덕분에 스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광대인 율리아 갤러, 염동력 계열의 스킬을 가졌다. 마술사인 프레드릭 버논, 발화 계열의 특성을 가졌다. 고개사인 오즈 에스턴, 빙결 계열의 스킬을 가졌다. 최초 발견자인 율리아 갤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그녀의 범행을 증명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사건 당시 극장 밖으로 나간 용의자는 없었어. 그런데도 극장 내부에서 흉기를 활용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피해자의 스킬 상태로 봤을 때 흉기는 상당한 무게와 부피를 가진 물건인 게 틀림없어. 그러면 흉기는 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 이 범행에서 스테파이스를 사용된 게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한 경찰은 이 사건을 만화 사건으로 분류하고 우리 만화 사건 전담반으로 이 사건을 인계한 거야. 사라진 흉기. 어쩌면 그걸 찾아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어. 다이것은 통째 내릴 준비에 곧 도착이니까. 차가 주차된 걸 보니 테니와 브리아는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그 둘에게는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취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해뒀어. 노트는 나와 사건 현장으로 가자. 두 사람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나 좀 도와줘. 네, 시작되는구나. 만화 사건 전담반에서의 첫 번째 수사가 만화 사건. 초현상이 얽혀있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사건. 하지만 그 초현상에도 분명 규칙이 존재한다. 모든 건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 그걸 잊지 말자. 3명 그리고 자료들이 있네요. 이것들을 토대로 법을 잡아야 합니다. 난 왜 끼져 있냐? 케이스 1 백스테이지. 트럼프 타워 극장 단장 대기실. 이곳이 사건 현장 피해자의 후딘의 대기실이야. 어째 대기실이라기보단 호화로운 느낌이네요. 넓은 방이니까 대기실 말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거겠지. 피해자는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들었어. 그렇다면 피해자를 찾으려면 이곳으로 오면 된다는 걸 용의자들은 알고 있겠군. 지금부터 이 장소를 조사할 거야. 좀 거들어줘. 하지만 여기는 이미 브리안 씨가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 브리안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서 모습을 드러내는 단서들이 있거든. 내 스킬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 그러고 보니 반장님도 스태퍼였죠? 도대체 어떤 스킬을 가진 건가요? 접촉형 기억 읽기. 나는 접촉한 사물의 기억을 읽을 수 있어. 흔히 사이코메트리라고 하지. 사물의 기억을 읽는다고요? 어떤 스킬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한번 보여주는 게 편하겠네. 저기 테이블에 머그컵 보이지? 네, 당연히 보이죠. 이 컵은 굉장히 수상해. 그런가요? 그야 제 옆에 있는 컵이니까 여기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피해자는 머리를 맞아서 죽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수상한 컵의 기억을 읽어볼게. 들은 척도 안 하는군. 좋아, 읽었다.
벌써 끝난 건가요? 지금 스킬을 쓴 거예요? 설마 스킬 쓰면 빛이라도 뿜어져 나오지 않았어? 그게 스태프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편견인데. 그럴 리가요.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겠지만 방금 이 컵이 지난 72시간 동안 겪은 일은 일련의 사건과 내 뇌리에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 그 72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인상 깊은 한두 개가 내 머릿속에 남게 됐지. 인상 깊은 사건이란 건? 이를테면 이 컵은 경우는 누군가 입에 댄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인상 깊지. 최근에 컵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 사람이 어떤 뜻입니까? 아, 설령 컵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그걸 마시는 일은 없었다는 거군요. 그런 거야. 피해자는 머리를 맞아 죽었으니까 처음부터 독살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거 참 생각도 못했네요. 이제 어떤 스테이지 이해가 되시려나? 네, 그런데 사물의 과거를 알아내는 스킬이라면 사물의 기억을 통해 범인의 얼굴도 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 돼. 보는 건 내가 사물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은 세 가지뿐. 청각, 후각, 촉각. 이 세 가지 외의 감각은 읽어낼 수 없어. 아, 쉽게 생각해서 머그컵은 눈이 없잖아? 뭐 그런 느낌이야. 머크베는 귀하고 코하고 동각 세포도 없는데 말이지. 시각 정보는 얻지 못하니 얻을 수 있는 과거의 정보는 단편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돼. 운이 좋으면 범인의 목소리를 읽어내기도 하지. 그럴 때는 단번에 범인을 찾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거야. 제법 쓸만했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까? 나는 이 방 안에 남아있는 기억을 읽어낼 거야. 너는 내 설명을 듣고 신경 쓰이는 부분을 기록해서 문서로 만들어줘. 이걸 사용해서 말이야. 기억 조사서라고 적혀있어. 현장의 과거를 기록하는 문서인가? 얻을 수 있는 과거 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문서는 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럼 시작하자. 쓸만한 기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를 조사하느냐가 중요해. 현장에서 조사해서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면 내게 말해줘. 이제 활용을 하는 거네. 제가 기억 조사. 이 사람을 활용하면서 내 추리를 하면 되는구나. 단서, 다트판을 읽을 수 있고 책장, 조각상. 다트부터 보죠. 따뜻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기억을 읽어볼까? 다트가 박혀있어. 하지만 단순히 손을 던진 것 같지는 않아. 좀 더 강한 힘. 마치 창에 넣어 쏘기라도 한 것 같아. 다트만 꽂혀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트래핑 카드네. 스페이드 K. 뭘 어떻게 해야 카드가 다트판에 박히는 건가요? 마술사는 카드를 던져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그런 이미지는 없으니까 묘한 프레임 씌우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깨진 꽃병을 보죠. 자, 스킬 쓸 테니 잠시 물러나 있어. 큰 진동 때문에 테이블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어. 보이는 제대로라서 기억을 읽을 필요도 없었네. 범행 당시 충격으로 인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건가요? 적어도 꽃이 살아 움직인 건 아니겠네요. 아, 방금 그건 좀 아니었죠? 저도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아니, 제법 날카로웠어. 예전에 붙잡은 범인 중에 식물을 조정하는 스태퍼도 있었거든. 경고를 조정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였지. 이 도시에선 실없는 논어도 못 해먹겠네요. 조각상. 예술이란 건 뭘까요? 적어도 이 식물은 아니겠지. 한번 기억을 읽어볼까? 그렇구나. 이거 원래는 사람 얼굴 모양의 형상이었던 것 같아. 정확한 형태는 모르겠지만 아마 피해자를 본뜬 것이겠지. 그걸로 인해 형태가 일그러졌어. 누군가 피해자의 형상을 불태운 거야. 범인이 피해자하고 형상을 혼동했다거나 아니 망토를 걸치면 가능할지도 몰라. 반장님, 흉상의 망토를 거친 사람은 없어요. 그치? 너도 언젠가 망토를 걸친 형상을 보고 놀라는 날이 올 거야. 그건 모르겠지만 피해자 형태를 한 중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의자를 보죠.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구나. 한번 읽어볼게. 남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 그렇네. 코골이가 이어지던 도중 한 번에 큰 충격이 느껴졌어. 그리고 코골이가 멈췄어. 이건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 기억이군요. 그럴 거야. 범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를 노린 모양이네. 지금 읽은 게 몇 시쯤 기억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 대략 이틀 전쯤이라는 것밖에 몰라. 의외로 불편한 부분이 많네요. 초능력인데. 말 조심해. 아, 죄송합니다. 초능력이 아니라 스킬이야. 틀리지 않게 조심해. 고유명사는 중대 사항이니까.
그렇네. 범행 시간에 대한 거라면 나보다는 그리한 흔적까지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조사를 부탁해볼까? 단서 카펫. 여기 카펫 주위에 물 얼룩이 남아있네요. 적어도 피처럼 안 보이는데 한번 스킬 써볼까? 수고. 그리고 점점 촉해져가고 있어. 그리고 이 냄새는 홍채인가? 액체가 흐른 직후 누군가 그 위로 지나갔어. 흔적까지 남아있던 발톱을 생각하면 아마 율리아 갤러겠지. 나한테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반장님은 과거의 냄새를 맡은 건가? 홍차의 기억을 읽는 마시고 싶은 기분인걸? 나중에 노트만 내어줄래? 제가 내리는 게 마실지는 모르겠네요. 전 홍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심이야? 네, 홍차보다는 커피죠. 그럼 우리가 진짜 맛있는 홍차를 못 마셔봐서 그런 거야. 하, 너가 진짜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렇구나. 진짜 맛있는 홍차를 마실 돈으로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의견을 바꿀 형은 없는 거겠지? 네, 아마도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우린 적일지도 모르겠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인가요? 어떨까? 어려워 보이는 책이 많은걸? 극장을 경영하려면 아는 것도 많아야겠죠. 피해자가 대단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그런지 기억을 읽어볼까? 왜 그러세요? 책장에 기억을 읽었는데 변화도 안 느껴져. 얼마 전의 기억까지 읽을 수 있나요? 자세한 기억을 읽을 수 있는 건 3일 정도가 한계지만 대충 훑어보는 정도라면 1개월? 최근에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뭔가 책을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좀 더 뭔가 저렴한 저렴한- 장식이 많을 텐데 말이죠. 아니다. 잠깐, 꼭 하나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 네? 어떤 책이죠? 포고인 당신이 포커에서 이기는 방법. 등급자용. 여기는 더 자세히 볼 필요 없겠군요. 다른 게 뭐 없을까? 단서가 2개나 더 있다고? 뭐지? 단서가 2개나 더 있다고? 그럼 이 깃털의 기억을 읽을게. 찢어지는 듯한 새의 단말나. 날부터가 살을 펄거드는 소리. 바닥에는 날개에서 이 깃털은 떨어져 나왔어. 살아있는 새한테서 떨어진 깃털이라는 건가요? 여기는 서커스 극장이니까 공연할 수 있는 비둘기이지. 비둘기를 쓴다? 마술사였던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니 흉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둘기 시체가 발견됐다고 했어. 이건 아마 그 비둘기의 흉기일 거야. 비둘기를 죽인 사람의 몸에 털이 붙어 있었고, 그 사람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몸에서 깃털을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어. 비둘기를 죽인 건 역시 범인인가요? 아마도 그렇겠지. 비둘기가 있으면 범행에 방해되는 걸 수도. 하지만 비둘기가 개처럼 짖는 것도 아니고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런던의 비둘기는 짖어.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가 했는데 초능력자들이 사는 도시니 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농담이지. 여기도 비둘기들은 정보네. 크리처인 비둘기라면 짖을지도 모르지만. 크리처. 또 비현실적인 용어가 나왔어. 무엇보다 반장님이 그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무서워. 짚을 게 뭐가 있을까? 하나도 수상하지 않는 머그컵이다. 각종 오명에 시달리고 있으나 순환 끝에 청량결백감이 밝아졌다. 이걸 가져온 건 최초 발견자인 율리안 갤러시겠죠? 아마 그렇겠지. 시체를 발견했을 때 커피를 가져왔다는 건 거짓말이 아닌 모양이야. 그 문제는 그전 19:30분의 방문. 왜 갤러는 커피를 가져오기 전에 현장에 방문했고 왜 사실을 숨기려 했는가? 갤러시 범인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수상한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현 상황에서 범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여전히 갤러야.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끝내 범인으로 지목된 건 그냥 그 여자겠지. 다 봤네요 일단은. 이제 신경 쓰이는 곳은 전부 조사해본 것 같네. 제대로 기록했구나. 좋은 기억 조사야. 이상한 부분은 몇 군데 있는 것 같지만 사건의 관계성이 확실한 단서를 못 찾았어요. 너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얼마 안 가서 지금 조사한 단서들의 의미가 보이는 때가 올 거야. 그래도 뭔가 놓치는 느낌이 들어요. 반장님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나요? 그렇네. 굳이 말하자면 천장일까? 천장 말인가요? 아! 그래. 잘 보면 천장에 피가 묻어 있어. 보통 천장에 피가 튀는 건 범행 중에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범인이 피 묻은 흉기를 휘두르면서 천장에 피가 튀는 거지. 하지만 피해자는 직사했죠. 시체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요. 그래. 그래서 저 피는 부자연스럽다는 거야. 마음 같아서 기억을 읽어보고 쉽지 않겠는걸? 극장이라 그런지 천장 높이가 50m는 돼 보여. 피 묻은 천장이라면 율리아 갤러의 치즈 준비가 끝났어. 바로 시작할까? 지금 목소리는 테나 씨인가요? 내 쪽에서 난 소리야. 무전기인가? 치료는 어디서 진행하는 예정이지? 용의자들의 대기실 어둡고 좁아서 딱인 건데? 자, 5분만 기다려줘. 반장님, 그건?
스포크야. 우린 무전기 대신 이걸 쓰거든. 그러니까 스포크 모양의 무전기? 아니, 스포크. 스푼이면서 동시에 포크라서 스포크야. 그건 아는데요. 왜 스포크에서 테나 씨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건 나도 모르지. 어떤 물건이 스태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 모르는구나. 이 스포커 같이 스캔 능력이 담긴 물건을 스태퍼라고 해. 이것도 모르는구나. 스태퍼의 물건 버전이라는 건가요? 정확히는 스태퍼의 인간 버전이 스태퍼인 거지만 뭐 대강 그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 돼. 자, 너도 하나 갖고 있어. 너가 부르고 싶으면 갖고 들고 말하면 돼. 왜 하필 스포크인 걸까? 아니, 깊게 생각하지 말자. 사건에 집중해야지. 여튼 난 지금부터 CJ에 참여하라고. 그래도 되나요? 처음엔 뭐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잠시 극장 밖으로 나갔다 올 거야. 그동안 채널을 네, 한번 해볼게요. 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지.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을걸요? 그럼 기대할게. 많이는 아니고. 이거 참 뭐라도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군. 취조는 용의자들이 대시실에서 진행한다고 했었지? 뭐랄까 애매하네요. 취조실. 웰컴 CJ 세계. 굳이 도와주러 오다니. 노트도 기특하네. 그 노트라는 애칭은 이제 공룡인가 보네요. 원래 전남아에서 별명을 정해진 건 내 몫이었는데 말이지. 이번엔 파니가 선수 쳐버렸어. 그 판이라는 건 판도리아 레드 판지 반장님 말하시는 거죠? 굳이 상사까지 애칭으로 부를 필요가 있나요? 애칭은 일종의 아이덴티티니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거라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바닥에서 사는 걸까? 저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요. 저분이 율리아 길러씨인가요? 응, 맞아. 가볍게 인사하다 할까? 안녕하십니까. 만화사건 전담반의 노트릭 케이스라고 합니다. 소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기억도 안 할 거니까. 그 갤러씨는 스태퍼셨죠? 분명 염력 같은 스킬을 지녔다고. 저번에 관리 정보 드렸을 텐데요. 거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모르나요? 이상한 고유명사로 적혀있어서 봐도 모르겠던데. 미안해요. 이 친구가 신입이라 스킬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대신 스킬 사용할 때는 너무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대화하기 어려우니까요. 아, 그럼요. 그럼 여기 볼펜을 잘 봐주세요. 이차 어떤가요? 끝인가요? 볼펜이 허공에 떠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뭘 더 바라는 건데요? 뭐라 해야 하나? 속임수가 아닌 순수한 초능력이란 걸 아니까 오히려 흥미가 가시네요. 이런 걸 보여주면 관객이 좋아하나요? 제정신이세요? 당연히 무대에선 다양하게 불려주죠. 이건 제 스킬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래서 아마추어는 갤러씨는 트럼프 타워의 광대라고 들었는데 그다지 유쾌한 성격은 아니시군요. 무대 위에서 유쾌하게 하는 건 연기인 게 당연하잖아요. 광대는 실제로도 우스꽝스러운 사람인 줄 아나요? 당신같이 허구한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블라다미르 나보코프가 욕먹는 거라고요. 누구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나보코프씨. 그보다 이미 제가 겪은 일은 전부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아하하, 갤러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노트 덕분이에요. 네? 원래 저희는 갤러시가 범인이라는 건 결론을 내리려 했는데 노트가 반대했거든요. 사실상 갤러시는 여기 노트 덕분에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잘 생각해서 발언해 주셔야 해요. 그러죠. 테이블에 몸을 딱 붙이시고요. 아, 네. 노트? 네? 예의 바른 건 좋지만 안 되지. 수사관이 그렇게 얕보이고 그러면. 그치? 예, 그렇네요. 뭐 내 말투는 그다지 예의 바르다고 못하겠지만. 그럼 갤러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사건이 발생한 날 시체를 발견하시기 전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으시죠? 다 알고 왔으니까 또 거짓말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만났습니다. 단장이 불러서 19시 반쯤에 갔어요. 흔적 사진에 남아있는 시간과 같네요. 사진? 아,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보다 19시 30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해 줬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되도록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다른 분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죠. 네, 그럼. 좀 더 캐묻는 게 좋지 않을까요?
키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너무 몰아붙이면 이상박동이 감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노트, 너 방금 위험했던 거 알아? 네? 우리가 스킬을 사용한다는 건 용의자들에게 비밀이야. 범인이 우리의 스킬을 알게 되면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말이지 똑똑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제 입을 조심해야 한다. 용의자가 듣기라도 하면. 저기... 그래서 내가 말했지. 카레가 그거하고 그거만 카레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말아요. 말을 돌릴 거면 좀 더 좋은 화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더럽지 않은 순간 떠오르는 게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할 말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면에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서요.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트리 케이스 수사관님.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오, 좋겠는데. 수사관에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어. 노트의 이름. 그렇네요. 감사는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거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까. 브리안 씨? 또 스포크인가? 어때? 용의자는 잘 데려왔어? 그래. 두 사람 다 밖에서 대기 중이다. 자, 한 사람씩 안으로 들보내줘. 우선 남자 쪽부터. 마술사 프레드릭 보논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튀는 헤어스타일. 영혼을 건 카드게임도 가능한 수준이야. 그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노트, 아직 이 사람의 관리 정보는 본 적 없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줘. 프레드릭 보논의 스킬은 방사형 발화. 발화라는 건 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불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는 건가요? 심플하네. 남자애들 좋아할 것 같은 스킬이야. 비가시성 무체적보다는 알기 쉬워서 다행이에요. 제 마술들은 대부분 스킬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불로 관역을 불태운다거나 하는 식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기서는 화재 위험이 있어서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사실 스킬 교묘하게 숨기는 범인도 있기 때문에 원래 스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지만 프린터프로의 당원들은 공연에 스킬 사용하고 있으니 속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스킬을 사용하는 걸 마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술은 보통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요. 설령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마술 부렸다고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도시에는 차고 넘기는 게 스태퍼인데요. 힘들게 속여서 사기꾼이라 욕먹을 바에 차라리 대놓고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다행히 반응이 괜찮더군요. 그냥 손에서 불을 뿜는 건 남자아이들의 로망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겠지. 그런데 아, 미안해요. 갑자기 불려오셔서 많이 불안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모노클을 낀 분께서 홍차하고 담요를 나눠주시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셨거든요. 관리국은 용의자들에 대해 대우를 잘 해주나 보네요. 모노클을 낀 녀석이 이상할 정도로 챙겨주는 거야. 그것보다 이제 사건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군요.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까요? 그럼 테이블에 바짝 붙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봤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원하신다면야. 보논씨, 아무래도 헤어스타일만큼 뜨거운 사람 아닌 것 같아. 오, 진술 작하네요. 어떻게 해야지? 오후 8시 반쯤 현장에 찾아갔었죠. 피해자와 개인적인 일 때문에요. 문 앞에서 5분 가까이 노크를 했는데 반응이 없더군요. 문 안쪽에서는 부시럭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현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저는 피해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랑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짧게 진술했네. 말이 많을 것 같이 생겼는데. 뭐 사람을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 머리는 그렇잖아? 말끝마다 파이어라거나 정렬 같은 거 붙일 것 같지 않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신뢰되는 발상이군. 일단 지금까지 기록한 진술서 노트도 한번 읽어봐. 네, 받았습니다. 추가된 문서는 2개, 번원씨 관리 정보와 진술서. 이 문서들을 잘 살펴보자. 스태퍼가 아닌 내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곤 다른 분들이 작성한 문서에서 단서 찾아내는 것뿐이야. 생각하자. 무언가 신경 쓰이는 점을 찾아 그걸 추적한다면 새로운 단서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번원의 이야기죠. 번원의 이야기가 없네. 어라?
근데 의심스러운 정황? 번호는 일 찾아봐야겠죠. 나빴던 건 모르고 이게 이상한데? 나빴던 게 아닌 거라는 게 좀 이상한데? 이건 거짓말 같거든요. 본원씨 진술 거짓말이 끼어있네요. 거짓말? 방금 작성한 진술서를 다시 봐주세요. 이상한 점을 모르시겠나요? 진짜다. 마지막 진술 이상박동이 건드렸어. 본원씨는 보기와 다르게 차분한 사람이었죠. 죽음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박동이 감지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릴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참 아직 새로운 수사법에 익숙치 않을 텐데 스킬을 사용한 테나보다 빨리 알아내다니 대단하군. 거짓된 진술은 애초에 피해자랑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이구나. 다시 말해, 본원씨는 피해자랑 사이가 나빴다는 걸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진술을 받도록 할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버넌씨, 피해자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단장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찰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안 되겠네. 끝까지 발뺌할 생이야. 네?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 거짓말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내 스킬에 대한 걸 말하면 앞으로 진술을 거부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선이겠지. 발뺌할 수 없게 만든다고요? 용의자의 눈앞에 증거를 들이미는 거야. 그 사람의 진술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그 증거.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진술을 얻지 못했지만 어떤 진술이 거짓말인지 알아냈으니까 남은 일은 거짓된 진술과 모순되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뿐이란 거지. 그래, 피해자와 번원 사이에 싸운 흔적이라거나 번원씨의 기술이 거짓이라는 증거, 즉 피해자와 번원씨 사이가 나빴음을 나타내는 단서를 찾아내야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단서를 거짓된 진술과 연결하면 번원씨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을 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잘 찾아보자. 번원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야, 또 머리 써야 해? 찾아봅시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번원씨의 이거랑 진술 속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찾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응. 안 좋았던 흔적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흉상이 녹아내린 것 때문에 이거는 이 친구가 한 것 같은데. 잠시만, 이러면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개로 준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가 사이가 안 좋지 않았으면 이거를 녹일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테나씨, 혹시 사건 현장에 있는 괴상한 장식품 보셨나요? 본 것 같아. 뭔가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 느낌의 예술 작품이었지. 예술작품? 그런 게 있었습니까? 모르셨어요? 현장의 책장 옆에 장식되어 있었는데. 본원씨가 모르는 것도 다행하네요. 그건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거 원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본뜬 중상이었다고 해요. 진짜? 그런데 왜 수면에 구렁텅이 같은 모양이 된 거야? 판장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누군가의 강력한 불로 녹여버린 모양이에요. 불로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한 걸까요? 현장에는 모닥불도 졌고 흉상을 방 밖으로 나간 흔적도 없는데 흉상을 그런 꼴로 만드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그런 짓이 가능한 건 바라스킬을 가진 스태퍼 정도일 텐데. 그 스테파는 피해자가 엄청 싫어하나 보다. 피해자를 보던 형사를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대단한 실력이야. 번원씨, 네, 사이가 나빴죠? 피해자랑. 죄송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로지컬. 왜 거짓말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혹여나 단장과 싸웠다는 사실이 들키면 제가 의심받을까 두려워서 솔직히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관리고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게 왜요? 네, 저도 스태퍼이다 보니 관리국의 약점을 보였다가는 어떻게 될지 안 좋은 생각이 들더군요. 관리국이 편망이 나쁘다는 건 빨리 들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신뢰받지 못할 줄이야. 아니, 단순한 신뢰 문제가 아니라 버논 씨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거짓 진술은 버논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에요. 이제 새로운 진술서를 작성할 건데 솔직하게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누구라도 그 사람과 좋게 지내는 사람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원래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해졌죠. 도박빛이 제법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단원들에 대한 비방도 도를 넘었어요. 갤러에게는 특히 심했고요. 자기는 높이 뛰어오르는 것밖에 못하면서 남한테 바라는 건 많았죠. 결국 사건 이틀 전쯤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어서 남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요. 흉사가 그때 화가 나서 태워버렸어요.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사과하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일까? 그 이상한 머리는 억지로 한 거였군요. 네, 전 단장은 연출에 이상할 정도로 진심이 있어서 무대 위에서는 억지로 정열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파이어 같은 추임새를 넣고 있죠. 테나가 살법한 발상이군. 아니 그걸 싸한 적 없거든. 했으면서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째서 이서크스탄이 계속 남아있던 건가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없습니다. 저희를 봐주는 건 다른 극단 따위는 없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수사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용의자를 부르도록 할까? 안 그래도 지금 막 불렀다. 조심해라. 알아. 이분은 아마 오즈 에스턴 씨였죠? 그래, 오즈 에스턴은 트럼프 타워의 고객사다. 관리 정보는 여기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아, 고맙습니다. 관리 정보에 따르면 오즈 에스턴의 스킬은 연쇄성 결빙이네요. 결빙이라는 건 물을 얼린다는 뜻일 거고 연쇄성이란 건 뭐죠? 제 스킬의 사정거리는 1cm 미만으로 물에 접촉해야지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킬을 사용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최대 5m까지 물을 얼릴 수 있죠. 일단 수면 닿기만 하면 반경 5m를 한 번에 얼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액체나 얼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릴 수 있는 건 스킬의 촉매인 정제수 뿐이죠. 그렇군. 대충 어떤 스킬인지 알겠어. 하지만 에스턴 씨의 관리 정보에는 다른 두 사람에게는 없던 촉매가 있으니 따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 이제 자기소개는 끝났으니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바로 본론이라니. 이 사람도 버논 씨처럼 진중한 사람의 모양이야. 네, 그럼 시작하죠. 진술 전에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앉아주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럼 쿨하니까요. 한번 대기실에 찾아갔었죠. 시간은 오후 8시쯤이었나? 하지만 방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단장이 자고 있었거든요. 잠을 때문에 화낼 테니 그냥 저의 대기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잠시 뒤 율리아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비명이 들린 대기실로 달려가 보니 실체가? 괜찮으십니까? 아, 뭐가 말인가요? 사건을 떠올리고 떨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전 겨우 그런 것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보통 살인사건을 겨우 그런 거라고 말하진 않는데 오제 스턴 조금 특이한 살인 것 같군.
저 아이스바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계속 들고 있는 거지? 혹시 보논 씨는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캐릭터를 연기한다 했잖아요. 어쩌면 에스턴 씨도 그런 걸지도 몰라요. 무대 위가 아닌데도 연기한단 말인가? 애초에 저거 무슨 캐릭터지? 이중인격? 불을 다루는 건 보논 씨의 열정적인 캐릭터였으니까 아마 본인은 나름대로 쿨한 모습을 연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안쓰럽게도 보이는군. 우후후후. 테나 씨, 왜 그러세요? 이거 참, 난 알아버렸다고. 에스턴 씨,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네? 네? 무슨 소리예요? 에스턴 씨, 당신은 방문을 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피해자가 자는 중이란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범인이기 때문이겠죠. 수면적인 피해자를 죽였으니까. 방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건 좀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만. 그리고 습관적으로 총 꺼내는 버릇은 슬슬 고쳐라. 옛날 습관이구만. 테나 씨 술이 언뜻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정말일까? 무언가 모순되는 단서는 없을까? 발언을 출력해서 다른 문서와 대조해보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 반대하기 위해서는 녹음기에서 녹취록을 출력하는 거랬지.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잠시만, 이거는 진술서를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네, 진술서는 에스턴의 진술을 고정시키고 이거랑 아니다. 아까의 그걸 봐야 하는데 출력을 하고 부정을 한 다음에 에스턴의 이거를 조합해야죠. 이 단어를 합치면 이건 안 가는 거니까요. 테나 씨? 왜 그래? 겨우 이 정도의 간단한 곤란한데?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 방문 열지 않았다는 에스턴 씨 진술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방금 작성하신 에스턴 씨의 진술서를 봐주세요. 방문을 열지 않았다는 진술을 할 때 이상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군. 테나의 주장대로라면 그 진술에서 이상 박동이 느껴져야 할 테니. 아니 그럼 뭔데? 에스터는 어떻게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거 한 거야? 에스턴 씨가 피해자는 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그건 아마도 여기서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 이거는 잠시만요. 이걸로 쓸 수는 없고 이런 걸로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번호에 나와 있어요. 걸 볼까요 한번? 진술서가 아니니까 그 대화 그쪽에 있어요. 대화 기록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화 기록 말고 그 초반에 머그컵. 잠시만. 힌트 너무 줬다. 이거랑 연결이 된다고? 뭐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저 머그컵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여기 아니. 의자. 아니 답을 다 알려주면 이거 하는 의미가 없는데? 오케이. 뭐야? 잠잠한 피해자 의자. 좋습니다. 맞아. 소리? 코고는 소리 말이에요. 방문을 열려고 했을 때 단장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관장은 코골이가 시끄럽거든요. 그걸 듣고 피해자가 자는 중이라는 걸 알았단 거예요? 그런 말 저희가 믿을 거라고. 사실일 거예요. 왜 내 말만 틀리는 건데? 그걸 나한테 뭐라 해도 반장님이 현장에서 있던 의자의 기억을 읽었을 때 코골이 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코골이는 어떤 두탁한 소리가 나서야 멈췄죠. 피해자가는 죽기 전까지 코를 골고 있던 거예요. 에스턴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거군. 스카이노트 마지막 테스트도 합격이네. 테스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랬던 거라고 해주면 안 될까? 야, 이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딱 이제 끊어야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세이브 데이트를 해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